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의 천재 심리학자가 한국인조차 몰랐던 유전자의 특성을 발견해 화제라고 합니다. 세계 어떤 민족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이 독특한 특성이 지금의 한국을 이끌어왔다 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형성하는 특별한 DNA라고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평생 해외에서 성공했지만 정작 자신의 뿌리에서 진정한 가치를 재발견한 한국인 엔지니어입니다. 그가 세계 무대에서 돌아와 깨달은 한민족의 진정한 저력, 그 감동의 순간을 함께 하겠습니다. 이야기의 시작하기 앞서 사연자가 안동에서 들려온 화재 소식에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해왔습니다. 그곳에서 만났던 따뜻한 손길과 정겨운 웃음이 지금도 생생한데 그 소중한 공동체가 아픔을 딛고 하루빨리 평온을 되찾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요. 그럼 지금부터 사연 들으러 가겠습니다. 시청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박민국입니다. 58세, 글로벌 건설회사 해외사업부 부장으로 30년 넘게 일했죠. 사우디 리야드 초대형 주거단지 건설 현장에서의 일이었습니다. 한국 기술진들과 함께 마지막 감리를 진행하던 그날, 갑자기 가슴이 조여오는 느낌이 들었어요. 숨이 턱 막히고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면서 그대로 쓰러졌죠. 민국 씨, 정신 차려요. 구급차 불렀으니 조금만 버텨요. 동료의 목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의식이 흐릿해지는 와중에도 이러다 정말 죽는 건가 하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평생 일만 하며 살아온 제 인생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사우디 병원에서 깨어났을 때 의사는 경미한 심장 발작이었다고 했죠.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라고요. 서울 본사에 복귀했을 때 인사팀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박 부장님, 회사가 구조조정 중이라 명예퇴직을 제안드립니다. 30년 넘게 바친 회사에서 이렇게 끝나는구나. 회사는 충분한 퇴직금을 약속했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어요. 갑자기 내 정체성이 통째로 사라진 기분이었습니다. 서울 강남 아파트로 돌아온 저는 매일 아침 양복을 입고 넥타이를 매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었죠. 하지만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어요. 여보, 뭐 좀 드실래요? 아내 미영의 목소리에 현실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내가 이제 뭘 해야 하지? 퇴직 후 처음 며칠은 그저 멍하니 TV만 보며 보냈어요. 중동에서 인정받던 박 부장이란 이름표가 사라진 자리에는 그저 무직자라는 딱지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해외 현장에서 한국 사람들은 역시 일 잘한다는 찬사를 받으며 살아온 자부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죠. 더 괴로웠던 건 아들 우진이었어요. 서울대 건축학과에 다니는 우진이는 제가 집에 상주하자 더욱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해외 근무로 늘 집을 비웠던 제게 복수하는 것 같았죠. 어쩌면 평생 일만 하며 가족을 등한시했던 대가를 치르는 건지도 몰라요. 민국 씨, 옛날 대학 친구 정태호 씨한테 전화 왔었어요. 당신 휴대폰 꺼져 있어서 내가 받았는데. 아내의 말에 고개를 들었습니다. 정태호라면 대학 시절 토목공학과 동기였죠. 지금은 강원도 고향으로 귀향해 마을 이장을 맡고 있다고 들었어요. 정태호의 전화는 뜻밖의 제안이었습니다. 민구가, 우리 고향 마을에 청년센터를 짓고 있는데 내 도움이 필요하다. 대학 시절 친구의 목소리는 30여 년 전과 다름없이 활기찼어요. 처음엔 거절하려 했습니다. 도대체 은퇴한 내가 무슨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싶었죠. 하지만 태호는 끈질겼어요. 대기업 해외사업부 부장까지 지낸 놈이 뭘 못해? 우리 마을 청년센터, 내 실력으로 도와주면 금방이야. 집에만 있어도 답답하던 차에 아내가 등을 떠밀었습니다. 당신 기술로 고향에 기여해보는 건 어때요? 평생 외국 나가서 일하더니 정작 우리나라는 잘 모르잖아요. 아내의 말에 찔린 기분이었어요. 맞습니다. 저는 평생 해외 현장만 누볐죠. 뉴욕 마천루부터 두바이 초고층 빌딩까지
세계 각지에서 한국 기술력을 자랑스럽게 펼쳤지만 정작 내 나라 내 고향은 등한시했어요. 35년 만에 다시 찾은 제가 태어난 강원도 산골 마을은 많이 변해 있었습니다. 산길은 아스팔트로 포장되어 있었고 논과 밭은 줄어들었죠. 하지만 여전히 공기는 맑고 마을을 둘러싼 산의 풍경은 그대로였어요. 숨을 깊게 들이마시자 어릴 적 기억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민국이 맞냐? 어머, 정말 큰 어른이 됐구나. 마을 어르신들의 반가운 인사에 30년이 넘는 세월이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어르신들 눈에는 저는 여전히 민국이었습니다. 직함도 타이틀도 필요 없는 그냥 우리 마을 출신 민국이었죠. 여기 청년센터 부지인데 어떻게 생각하나? 태호가 데려간 곳은 마을 입구 야트막한 언덕 위였어요. 풍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명당이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죠. 선진국 다 다녀봤지만 우리나라 시골 공기만큼 좋은 건 없더라. 그때 제 뒤에서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박민국 씨가 세계적인 건설 전문가라고 들었습니다만 여기는 서울이나 두바이가 아닙니다. 돌아보니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 서 있었어요. 날카로운 눈빛과 단호한 표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김수진입니다. 이 프로젝트 건축가예요. 서울에서 왔죠. 김수진은 제가 상상했던 것과는 다른 청년센터 설계안을 가지고 있었어요. 제가 생각했던 표준적인 현대식 건물과 달리 그녀의 설계는 전통 한옥과 현대 건축이 융합된 형태였습니다. 이런 디자인은 비효율적입니다. 국제 표준에 맞춰 설계해야 유지 보수도 쉽고 비용도 절감돼요. 제 지적에 수지는 고개를 저었죠. 글로벌 스탠다드가 항상 최선은 아닙니다. 이 건물은 우리 마을의 정체성을 담아야 해요. 이곳은 서울이나 두바이가 아니니까요. 어디서 감히 30년 경력의 건설 전문가에게 이런 말을. 순간 화가 치밀었어요. 하지만 태호가 나서서 중재했습니다. 두 사람 다 좋은 의견이네. 우리 막걸리 한잔하면서 얘기해볼까? 마을 주막에서 막걸리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죠. 수진의 설계는 단순한 고집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이 마을 출신은 아니었지만 한국 농촌의 가치를 도시에 알리기 위해 여러 마을 프로젝트를 진행해온 열정적인 청년이었습니다. 박 부장님, 제가 무례했다면 사과드립니다. 하지만 이 센터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에요. 이곳을 통해 도시 청년들이 시골의 가치를 발견하고 마을 청년들은 새로운 비전을 찾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수진의 진심 어린 설명에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어요. 문득 요즘 애들은 왜 이렇게 고집이 센지 라는 생각이 들다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됐습니다. 어쩌면 내가 너무 경직된 사고를 하고 있는 건 아닐까? 더 놀라웠던 건 마을 청년들의 반응이었죠. 대부분의 마을 청년들이 수진의 의견에 동조했어요. 그들은 도시의 편리함을 따라가기보다 마을만의 특색을 살리는 방향을 원했습니다. 영길은 마을 회의에서 거만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이런 시골은 이제 관광지로 개발해야 살아남아요. 전통이니 공동체니 그런 건 박물관에나 가둬두고. 그 말에 마을 어르신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저도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치밀었죠. 영길 씨, 당신은 이 마을에서 자라고 배우고 나갔잖아요. 그 뿌리를 그렇게 쉽게 부정합니까?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세계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우리의 가치를 돈으로만 환산하는 그의 태도가 서글펐어요. 박 부장님, 듣기로는 세계 각지에서 많은 일을 하셨다고요. 그렇다면 여기서도 한국적인 것과 현대적인 것의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찾아주세요. 젊은 청년의 말에 깊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동안 저는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이름으로 효율성과 경제성만 추구했던 것은 아닐까?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어디에 두고 살아왔을까?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 밤 태호의 집에 머물면서 창밖으로 보이는 별이 총총한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에서는 결코 볼 수 없는 장관이었죠.
문득 떠오른 생각이 있었어요.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이곳에 필요한 건 사람의 온기가 느껴지는 공간이구나. 다음 날 아침, 마을 이장님이 찾아왔습니다. 80이 넘은 이장님은 제 아버지와 친구였던 분이셨죠. 민국이 내 아버지 목소리랑 똑같다. 이놈아. 어제 내 목소리 듣고 꿈에서 내 아버지 만났다. 이장님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버지는 제가 대학 다닐 때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바빠서 장례식에도 제대로 참석하지 못했죠. 오늘 둘에 있는데 같이 가자. 둘에라니 어릴 적 들었던 말이었어요. 마을 공동 작업을 뜻하는 우리 옛말이죠. 이장님을 따라가니 마을 사람들이 모여 청년센터 부지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을 자랑 민국이가 왔습니다. 큰 회사단이다. 이제 우리 마을 돕겠다고 왔어요. 이장님의 소개에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부끄러웠지만 한편으로는 따뜻한 환영에 마음이 녹아내렸습니다. 민국이가 세계 각국 다니면서 큰일 했다고 들었소. 이제 우리 마을 청년센터는 우리 손으로 짓는데 민국이 힘도 좀 보태면 좋겠구먼. 어르신들과 함께 땅을 고르고 잡초를 뽑고 돌을 치우는 작업을 했어요. 땀을 흘리며 일하는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은 거대한 빌딩들보다 지금 이 작은 마을 청년센터가 더 의미 있을지도 모르겠다. 점심시간에 마을 회관에 모여 새참을 먹었어요. 할머니들이 준비한 된장찌개와 각종 나물, 막걸리가 테이블 위에 가득했죠. 민국아, 많이 먹어라. 너 어릴 때 이거 참 좋아했잖니. 할머니의 말씀에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몰랐는데 이런 게 진짜 우리였구나 싶었습니다. 도시에서는 잊혀진 우리의 가치가 여기 농촌에는 살아있었어요. 이날 작업 중에 뜻밖의 인물을 만났습니다. 최영길이라는 마을 출신 사업가였죠. 서울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그는 마을 청년센터 부지 옆 땅을 매입해 대규모 리조트를 지을 계획이라고 했어요. 민국 씨, 우리 같이 일해보면 어떨까요? 당신 경력이면 우리 회사에서 좋은 포지션 드릴 수 있어요. 영길의 제안은 달콤했습니다. 다시 도시로 돌아가 내 전문성을 인정받으며 일할 수 있다니. 하지만 무언가 찜찜한 기분이 들었어요. 리조트요? 이 조용한 마을에 세상이 변하는 거죠. 이런 시골 마을도 개발해야 살아남습니다. 영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어요. 저녁이 되어 태호와 소주 한 잔을 기울이며 영길 얘기를 꺼냈죠. 조심해. 영길이 이장님하고 땅 문제로 갈등 중이야. 리조트 짓겠다고 마을 공동 땅까지 탐내고 있어. 태호의 말에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개발이 나쁜 건 아니지만 마을의 정체성을 해치는 방식이라면 청년센터 설계를 두고 수진과 의견 조율 중이던 어느 날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서울에서 건축을 공부하는 제 아들 우진이었습니다. 아버지. 어색한 인사와 함께 우진이 내밀은 것은 청년센터 도면이었어요. 제가 설계한 청년센터 도면입니다. 수진 누나 부탁으로 와봤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수진이 제 아들을 알고 있었다니. 알고 보니 둘은 같은 건축학과 선후배 사이였어요. 우진은 학교에서 전통 건축을 전공하고 있었고 수진의 프로젝트에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왜 말 안 했니? 내가 이런 쪽에 관심 있는지. 아버지는 항상 해외 프로젝트만 자랑하셨잖아요. 제가 한국 전통 건축에 관심 있다고 하면 시시하게 여기실까봐. 아들의 말에 가슴이 아팠어요. 내가 그런 아버지였나? 아들이 가져온 도면을 보니 한옥의 미와 현대 건축의 기능성이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놀라운 디자인이었죠. 정말 대단하구나, 우진아. 이런 재능이 있었는지 몰랐어. 처음으로 진심 어린 칭찬을 했어요. 우진의 눈에 잠시 놀라움이 스쳤다가 이내 미소로 바뀌었습니다. 수진 누나가 아버지 얘기를 많이 했어요. 세계적인 건설 전문가 박민국 부장님이. 그런데 넌 왜 내 이름조차 말하지 않았니? 창피했어요.
아버지는 늘 바쁘셨고 저희와는 거리가 멀었으니까요. 아들의 솔직한 고백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가족에게 소홀했는지 깨달았어요. 해외 건설 현장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는 일에 몰두하며 정작 가장 중요한 가족과의 관계는 소홀히 했던 겁니다. 우진아, 미안하다. 아빠가 많이 부족했구나. 그날부터 우진과 함께 현장 작업을 시작했어요. 아들의 전통 건축 지식과 제 현대 건설 기술이 만나자 놀라운 시너지가 생겼습니다. 세대를 뛰어넘는 한국인의 가족애와 기술력이 하나로 모인 순간이었죠. 그날 밤 폭우 속에서 흙을 퍼내는 80대 할머니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위험해요. 들어가세요. 제 말에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죠. 이게 우리 일이요. 내가 죽기 전에 우리 마을 청년들 웃는 모습 봐야지.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이게 진짜 우리의 힘이구나. 돈으로도 기술로도 살 수 없는 마음의 울타리였습니다. 아버지, 여기 처마는 전통 양식을 따르되 구조는 현대 공법으로 보강하면 어떨까요? 좋은 생각이다. 내가 배운 내진 설계 기술을 여기에 적용해보자. 함께 일하며 나누는 대화 속에서 우리는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아들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성숙해 있었고 뚜렷한 자기 철학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을 아들은 이미 발견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청년센터 공사가 한창이던 여름,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된 비로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길 위기였어요. 그리고 결국 일어날 일이 일어났죠. 산사태가 발생해 청년센터 공사 현장 일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 빨리 와보세요. 우진의 다급한 전화에 현장으로 달려갔어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그동안의 공사가 물거품이 될 위기였습니다. 절망감이 밀려왔어요. 이걸 어떻게 다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을 주민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이장님을 선두로 노인들부터 아이들까지 온 마을 사람들이 삽과 양동이를 들고 모여들었습니다. 우리 마을 청년센터는 우리가 지킨다. 이장님의 외침에 마을 사람들이 호응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모두가 자기 일처럼 나서서 흙을 퍼내고 무너진 부분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서울이나 해외 현장에서는 볼 수 없는 광경이었죠. 여기에는 계약서도 작업 지시서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만으로 모두가 하나가 되었어요. 박 부장님, 혼자였다면 포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함께하니까 해낼 수 있어요. 수진의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세계 각지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어쩌면 우리라는 한국인의 공동체 정신 덕분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첨단 기술도 중요하지만 함께하는 마음이라는 보이지 않는 가치가 더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영길이 찾아왔어요. 이런 낙후된 마을에 뭐하러 그렇게 공을 들이나? 내 회사로 오면 좋은 조건으로 모실 텐데. 또다시 달콤한 제안이었지만 이번엔 망설임 없이 거절했습니다. 영길 씨, 난 이제 알았어요. 내가 찾던 건 높은 지위나 많은 연봉이 아니었다는 걸. 무슨 소리야? 이런 시골 구석에서 뭘 얻을 수 있다고. 진짜 우리의 의미요. 당신도 이 마을 출신이잖아요. 개발도 좋지만 이곳의 정체성을 지키는 방향이었으면 해요. 영길은 비웃으며 떠났지만 제 마음은 확고했습니다. 더 이상 물질적 성공이나 사회적 지위 같은 것에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폭우 사태 이후 2달 마을 사람들의 단합된 노력으로 청년센터는 예정보다 빠르게 완공되었습니다. 우진과 수진의 설계대로 한옥의 아름다움과 현대 건축의 기능성이 조화를 이룬 아름다운 건물이 탄생했어요. 완공 행사날 청년센터는 마을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첫 행사로 마을 청년들의 창업 발표회가 열렸어요. 놀랍게도 이 작은 산골 마을의 청년들은 대단한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 마을의 전통 장류를 세계에 알리겠습니다. 산나물 가공식품으로 농가 소득을 높이는 방안입니다. 전통 한옥 체험과 현대적 편의시설을 결합한 관광 상품을 개발했습니다. 젊은이들의 발표를 듣고 있자니 우리나라의 미래가 밝게 느껴졌어요. 도시에서만 혁신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시골 마을에서도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뜨거운 열정이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발표회가 끝나고 이장님이 저를 단상으로 불렀어요. 박민국 씨 덕분에 우리 마을에 이런 좋은 공간이 생겼습니다. 앞으로 우리 마을 청년 멘토링 프로그램의 자문위원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당황했지만 기쁘게 수락했어요. 어쩌면 이것이 제가 앞으로 나아갈 길일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행사가 끝나고 문득 영길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표정이 달라져 있었어요. 민국 씨, 오늘 청년들 발표 보고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제 리조트 계획도 마을과 상생하는 방향으로 수정해 볼까 합니다. 그의 말에 놀랐지만 진심이 느껴졌어요. 우리는 함께 술 한잔하며 마을 발전에 대해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적이 아닌 협력자를 얻은 기분이었죠. 민국 아저씨,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이 다가와 말했어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저희 할아버지가 이 마을 분이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고향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라고 하셨거든요. 아저씨 덕분에 그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그제야 수진이 왜 이 프로젝트에 그토록 열정적이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녀에게도 우리의 의미가 있었던 겁니다. 청년센터 완공 후 서울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 다가왔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이 마을에 남아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아내와 진지한 대화를 나눴죠. 여보, 우리 서울집 정리하고 여기로 내려올까 해요. 아내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곧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기다리고 있었어요. 당신이 여기서 행복해 보이더라고요. 서울 강남 아파트를 팔고 마을 언덕에 작은 집을 지었어요. 현대적 편의시설을 갖추면서도 한옥의 미를 살린 집이었습니다. 우진과 수진이 설계를 도왔죠. 아들은 여전히 서울에서 학업을 이어갔지만 주말마다 내려와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아버지, 오랜만에 가족이 된 것 같아요. 우진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동안 놓치고 살았던 소중한 가족의 의미를 이제야 깨닫게 된 거죠. 청년센터에서는 멘토링 프로그램을 시작했어요. 제 30년 해외 경험과 기술을 젊은이들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한국 전통 목공예와 현대 건축을 융합한 프로젝트도 시작했어요. 우리 전통의 아름다움과 기능성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작업이었죠. 박 선생님, 선생님 기술이 우리 같은 청년들에겐 보물 같아요. 청년들의 말에 보람을 느꼈습니다. 해외에서 쌓은 경험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어요. 어느 날 태호가 반가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민구가 우리 센터가 도 콘테스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대.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이룬 모범 사례로 선정됐어. 이 소식은 곧 전국적으로 알려졌고 다른 농촌 마을에서도 벤치마킹을 위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마을은 활기를 띠기 시작했고 청년들이 하나둘 귀촌하는 현상까지 생겼습니다. 가을 저녁 마을 뒷산에 올라 노을을 바라보며 지난 날을 돌아봤어요. 평생 해외에서 인정받으려 했는데 진짜 내 자리는 여기였구나 싶었습니다. 국제 무대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건설 전문가였던 제가 이제는 한국의 가치를 재발견하는 새로운 여정을 시작한 거죠. 민국 씨, 어서 내려와요. 마을 잔치 시작해요. 아내의 부름에 산에서 내려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둘러앉아 음식을 나누고 있었어요. 이장님이 막걸리 한 잔을 건네며 말씀하셨습니다. 민국이 내가 돌아와서 정말 다행이다. 내 아버지도 하늘에서 기뻐하실 거야. 문득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평생 외국에 나가 한국의 기술력을 자랑스럽게 펼치며 살았지만 정작 내 뿌리인 이곳을 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야 돌아와 진짜 행복을 찾은 거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세계를 돌아다니며 배운 건 하나였어요. 결국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우리라는 울타리 안에서 함께할 때 가장 큰 행복이 온다는 것. 제 말에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이제 저는 박민국 부장이 아닌 그냥 우리 마을 민국이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값진 타이틀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한국의 전통과 기술이 만나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는 비전을 마을과 함께 이뤄나가는 지금, 저는 진정한 자부심을 느낍니다. 번아웃으로 시작된 위기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되어 진짜 제 자신을 찾게 해준 셈이죠. 민국 씨, 이제 어떻게 할 계획이세요? 어느 젊은이의 질문에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 함께 이 마을의 좋은 것들을 세계에 알리는 거지. 한국인의 마음으로 돌아가 세계를 바라보면 더 넓은 세상이 보일 테니까.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